예, 한동훈 대표의 오늘 민주당 장애 집회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는 반응이 SNS를 통해서 나왔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호감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민노총과 연대해서 아마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행태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특히 최근 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지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한 종북 좌파 진보 노조와 함께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기는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오늘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저렇게 장외에서 집회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가 적더라도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반대 집회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대법원이나 중앙지방법원 찾아가가지고 법리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그런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행동은 반대예요. 마치 유죄가 나올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탄원서를 쓰는데 무죄 탄원서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원래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요. 유죄를 인정한 다음에 정상 참작해서 좀 형량을 낮춰 달라. 좀 봐달라. 이게 탄원서 아니겠습니까? 무죄 탄원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죄하고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서를 100만 장씩이나 만든다? 이거는 유죄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장외투쟁하는 것도 누가 봐도 만약에 무죄가 나올 건데 못하러 장외투쟁을 갖다 합니까? 못하러 법원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못하러 합니까? 무죄가 나오면 판사님한테 박수만 쳐드리면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난 수요일 날 11월 6일이었는데 그 송영길 대표 그 재판에 네. 결심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번에 판결할 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뭐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저런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큼은 아니더라도 송영길 대표 그 사건에도 굉장히 이런저런 압박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영향받지 않고 제대로 판결하겠다라고 재판장이 밝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재판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장들이 다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무죄라고 그 민주당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선고 공개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더 명예를 갖다 회복하는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일단 이재명 대표 뭐 생중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이게 대법원 마지막 최종심이면 저는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심이기 때문에 나머지 2심과 3심에 예.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고요.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장외투쟁은요, 탄핵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일관되게 공식적인 입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 추진시켜달라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과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 성명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 변호사님, 저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실패한 위증교사가 위증교사 처벌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성공한 위정교사인데 그 대성공한 위정교사입니다. 대성공한. 왜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그 공판 조서에 김진성 씨가 증언한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검찰에서 반박을 했어요. 그때 그 김병량 측에서 이재명 그때 시장을 좀 업무 몰기 위해서 KBS 측하고 아마 근데 그 이재명 쪽으로 주범을 몰기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김진성 씨가 증언한 게 그게 공판 조서를 검찰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김진성 씨가 그렇게 증언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정인 공판 조서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국민 거짓말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잖아요. 위정한 분이 자백을 하고 있잖아. 내가 위정했다고. 왜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살인죄를 예를 들면 살인범이 자백하는데 교사범이 실패한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공판 조서를 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이런 데 여론전을 펴서는 안 된다. 이걸 그 한동훈 대표는 그게 무식한 소리다. 저는 무식하다기보다는 이게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런 가짜뉴스 퍼뜨려 이런 의도를 봅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25일 날 이제 이 재판의 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 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맞습니다. 달렸지만 이 위증교사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더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공범이 이제 자백했다는 예. 거는 조금 법률적으로는 넘어야 될 산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가 나와서 위증을 교사받았다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한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증언 내용은 판결에 하나의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내가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재판부는 무죄로 이 판결을 한 이유가 이게 본인의 해명을 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다. 이런 법리 판단을 내렸어요. 이 증언과 관련해서는 단 한 글자도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범이 자백했다라고 해서 위증교사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법리 판단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그거는 근데 장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만약에 필요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이나 돼가지고 왜 그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모 씨한테 위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 김모 씨가 법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내가 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김모 씨가 위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떨어진 거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사처벌의 리스크까지 감내해가면서 위증을 했는가? 가장 큰 이유가요.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직접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누구 시킨 것도 아닙니다. 네. 정진상 시킨 거 아니고 김용 시킨 거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까?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위증이 실패한 위증입니까? 위증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위증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 나와가지고 경기도지사도 유지가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은 물어냈어야 될 돈 40억도 그 물어내지 않은 그런 대성공을 갖다가 거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제가 전화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총회 집회가 있었는데 민주총 집회 과정에서 1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이 펜스를 밀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이 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자 전원을 체증하고 판독을 해서 수사하고 또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등 신속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는 큰 충돌이 없는 것으로 봤었는데 집회 과정에서 10명의 폭력이 확인이 돼서 경찰이 연행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 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또 방송 도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